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 원자력 관련, 원천 관련 두산 에너빌리티. 이 기업의 주가가 연일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많은 주주분들이 뭐 상당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과연 이 기업의 측정 주가는 좀 적당한가, 또는 과연 얼마까지 뭐 상승할 수 있을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뭐 편하게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뭐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가장 핫하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어떤 관점으로 봐봤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일련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 지난 6월 6일이었죠. 예, 6월 6일 날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그룹 PVN에 대략 1조 원 정도의 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3년 정도가 되죠. 예, 뭐 상당히 수주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한 6%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두산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수주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봤습니다. 올해 4월 달 5월 정도였겠죠. 1월 달까 1분기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는 대략 19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본 사업하고 다 이제 연결로 잡혀있는 퓨얼셀이라든지 밥켓 합쳐가지고 말이죠. 19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6일 날이죠. 9천억 정도 한 거 있으니까 수주만 놓고 보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는 잘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오늘 영상은 이제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기업이 좀 적당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결론 아닌 결론을 먼저 내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고평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물음표와 느낌표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권사의 커버리지를 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보통 4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서 많이 넘어 있는데 주가란 게 뭐 펀더멘탈 측면으로만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모멘텀이 멀티플을 만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만 원짜리를 2만 원, 3만 원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관련인 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2, 3개월 기준으로 일련의 사건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은 제코 두쿠반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예, 물론 이제 아주 원전 공사 자체가 뭐 시공 사업성 평가하니까 10년 이상 걸리니까 오래 걸리지만은 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요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계속 해오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력 인프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력 인프라 그러면 첫 번째는 변압기가 되는 거고, 그죠? 초고압 변압기가 될 것이고, 근데 그 초고압 변압기는 결정적으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발전 용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스 터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든 전격 부하도 통과한 성능을 시험 중인 모델명이 380메가와트급 가스 터빈의 주요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전격 부하를 통과한 것 자체도 실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입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하나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또 하나가 트럼프가 최근 5월달 정도에 원자력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죠. 2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모멘텀 측면에서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이야기하는 SMR, 이거는 국내 지금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체제하에서도 민주당에서 다시 SMR 관련해서 발의를 하고 하니까 뭐 미국에서의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업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이런 충분한 모멘텀이 연일 올라가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상승에 끄떡끄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멘텀이고, 이제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조금 더 봤는데 오히려 5월달 같은 경우는 5월 27일이었는데요. 유세 이제 해외 글로벌 리서치죠. 맥화이어 쪽에서도 실제 대놓고 그냥 찍었습니다. 종목을 여기 글자 밑에 조금 있는데 탑픽을 찍었어요. 그래서 원자로 설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기타 뭐 우라늄 쪽에서는 보스에너지라든지 또 기타 중국 기업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예 뭐 외국계 정권사,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글로벌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 글로벌 기준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원자력 행정명령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뭐가 있을까가 뭐 외국계 정권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밑에 보면 리퍼블리컨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또 원전을 조금 지지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주가가 5월달 이후로 많이 날아간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고민이 뭐냐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38조 원 정도를 합니다. 주가 잠깐만 보고 올까요? 예, 38조 원 정도라죠. 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대략 한 3, 4만 원 정도 할 때만 해도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3, 4월이 얼마냐면 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분기 실적 발표 5월 초순 정도, 요 정도는 국내 몇 개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단치였습니다. 상단치인데 이제 35,000원부터 올라간 한 6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복합적인 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6월 달 이상의 가격에는 3월 달, 5월 이상의 가격, 4월 그러니까 4만 원 이상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 플레이가 풍만합니다. 물론 모멘텀이 풍만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주가는 항상 모멘텀이 펀더멘탈을 우선하니까요. 멀티플을 줄 때는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주분들도 불안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는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38조 원이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지금 주가 한 6만 원 언저리 왔죠. 이 비비 리서치의 전망치를 봤는데 24년도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16조 원의 매출에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였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원전 수주라는 게 자동차처럼 만들면 뚝딱 매출로 인식되는 게 아니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놓고 볼 때 수주 잔고가 20조 원이든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매출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생각보다 연간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한 지금 보면 10% 초반 정도 되죠. 27년도 같은 경우도 1조 6천억. 물론 이거는 추가적인 수주,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 뭐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라든지 또 트럼프 행정 명령이라든지 어차피 미국이 원전 캐파 자체를 10기 이상, 4배 이상 증가시킬 거니까. 그리고 SML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상용은 아니지만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그 다음에 480메가와트급 가스 터빈 같은 경우도 성능 시험 중이니까 뭐 현재의 수주 자체는 스탑이 아니라 스톡이 아니라 플로우 용료로 본다면은 사실은 이 전망치 자체는 무의미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말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그 순위까지 계산하게 돼 PER은 보통 순위를 계산하는데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으로 계산했을 때 2조를 벌었을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8조면은 대략적으로 PER이 20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일단 그렇게 쉽게 말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싸다는 것은 현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멀티플 측면에서는 이 강력한 플레이가 그 모멘텀 플레이가 강하기 때문에 그 비싼 걸 커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미묘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관들의 성격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가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 6월 11일부를 기점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외국계 투자가들의 지분 추이를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초록색인데요. 약간 4월 중순 이후에 23%에서 26%까지 갔고 6월 11일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매도 추이도 한번 봐봤는데 종목별 공매도를 보게 되면은 공매도 현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아요. 뭐 그렇게 버전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차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 2,300만 주 정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매도 세력들은 4월 중순 기준으로 이미 진 게임이죠. 쉽게 말해서 진게임이란 게 뭐냐 하면은 4월 중순 정도로 주가를 추정을 해보면 대략 3만 이상부터는 많은 부분이 공매도 쇼크부 물량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용 비중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가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이느냐. 아까 봤던 관점에서 일종 상당히 많은 공격적인 매수가 개인만 사고 있는데 이 절대 주가는 5만 원 이상 가격을 말합니다. 5만 원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시장이 좀 바뀌었는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모멘텀이 조금 뭐 한다든지 시장 이슈 때문에 흔들린다면 최소한 앞으로 5만 원 이하의 가격 자체는 상당히 언제든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 거기 내려왔을 때는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의 기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도 대주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매도를 치는 모습이 조금 포착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밑에가 그 주가고 위에가 파란색이
대주입니다. 신용 융자도 상당히 높긴 높은데 실제로 융자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하루 비중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는 거의 연초 이후부터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빚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는데 대주 물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물론 이 그래프는 3월 31일부로 공매도가 본격화되면서 나온 그래프가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신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조금 부담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증권사 의견 하나 보겠는데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 5월달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을 발표한 당시에 25년도의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1조 원 정도 아까 봤던 BB리서치 자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도가 1조 3천억 내후년이 1조 4천억까지 전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PER 분석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PER 같은 경우는 이제 이 PBR은 100배라고 적혀 있을 건데 이건 이제 주당 순이익 기준이기 때문에 좀 높긴 높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해서 뭐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자체가 협백이 된다면 지금 시가총액 40조 원 6만 원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는 아까 말한 대로 SM이라든지 뭐 기타 뭐 미국 정부의 원전 확대라든지 이런 걸 가능성일 때는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는 우리가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PER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 EPS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100배 이렇게 납혀 있습니다만은 조금 고무적인 거는 PER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갈 때 내려간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뭐 본 영상에서 발표 이야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뭐 비싸다고만 말을 할 수는 없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은 언제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현재 높은 수주 잔고와 높은 모멘텀 이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한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약간 애따간 투자가나 주주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가의 매수 자체가 조금 가우뚱할 수 있고 약간 펜대라고 굴렸다고 생각하는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세는 5만 원 이상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대략 4만 원 이상부터는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뭐 얼마까지 오를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주식이긴 한데요. 신고가 종목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다는 이유를 떠나가지고 40조 원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 지금의 시각이고 혹시 하나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나 플레이가 시장 요인, 뭐 주식 전체적인 요인이나 다른 대체 섹터의 부활, 뭐 대체 섹터라는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섹터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가파른 상승의 38%나 5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 영상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평가를 논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꾸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섣부른 매수는 한 박자 더 실은 것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